마이크를 이번에 좀 에어팟으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 오디오를 쓸지 에어팟 오디오를 쓸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한번 둘 다 써보도록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저녁이고 하다 보니까 조곤조곤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에어팟을 끼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게 좀 실험이라서 저에게는 근데 이제 말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막 말을 막 크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말을 크게 해야 되니까 쉽게 지쳐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편하게. 네, 왜냐면 오늘은 좀 진솔한 토크를 해볼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여쭤보셨어요. 제 지인분들도 여쭤보고 DM으로도 카톡으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왜 요즘 영상이 이렇게 뜸한가요? 또 이렇게 너무 자책이 되네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또 이제 가장 크게는 그 자격증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빨리 올리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자격증 영상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렇게 브이로그보다. 근데 제가 우선 이 영상을 좀 편히 만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풀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도 사실 생식을 강의를 올리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식에 대한 강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강연을 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강연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가 거기서 생식에 관한 어떤 다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셔서 이중으로 확인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저한테 DM이 다 같은 한 하루 이틀 차이로 같은 내용을 와르르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게 몇 번이 반복되고 나니까 알았어요. 한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도 오셔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시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미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 곳에서 본 것을 다른 정말 많은 곳에서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기도 좋아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가끔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말들도 듣긴 듣는데 그런 말들 말고 이게 맞다. 이렇게만 먹여야 된다. 예를 들자면 뼈는 무조건 가른 것만 먹여야 된다. 모든 뼈는 다 갈아서야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뭐였지?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양제를 다 영양제, 보조제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게 자주 들었고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제가 한번 DM을 체크하면서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생식.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어디서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다른 커뮤니티나 뭐 카페 뭐 이런 곳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뭐 그걸 좀 제가 봐서 뭐예요, 속상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시고 막생식 아닌가요? 이렇게 글을 올리셔서 그 게시물에 다른 분들도 막생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막 동요돼서 막 같이 막 화를 이렇게 내시는 것도 봤다고 다양한 분들한테서 DM을 또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싫거든요. 막생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생식을 막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느 누구도 생식과 자연식을 우리 아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지식이 막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생식과 자연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바람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궁금증들이. 그리고 누구나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한다 그래도 생식을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처리하면 딱 어떻게 해결 방법을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공부를 하고 했지만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과학 상식이 있고 과학 전공자들보다도 제가 또 과학 논문 번역을 하기 때문에 좀 과학에 관해서 이해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식이 남들보다 좀 더 순조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도로시가 생식이 잘 맞았던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식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남이 하는 생식을 함부로 설령 그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막 생식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정말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그 정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 마음을 쉽게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냥 그런 마음 하나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생식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물론 다 공부해서 먹이지만 솔직히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의 식단이 완벽한지 아시나요? 아니 내가 내 음식에 들어가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아이의 음식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고 관심 있게 영양 분석을 해서 주지만 고기도 똑같은 농장에서 나온 고기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방목고기랑 그냥 시판되는 고기랑 또 달라요. 영양소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USDA에서 이렇게 식품 영양학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다 줄 때도 방목고기랑 그리고 시판되는 고기랑 따로 구분돼서 찾아봅니다. 그런 차이점을 제가 지방 영상이나 미네랄 영상 이런 데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수치예요. 내가 지금 먹이는 이 소고기가 아무리 방목 소고기라도 저 데이터, 미국 식품 영양학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 방목 소고기와 똑같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얼추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소수점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엑셀을 안 돌리시고 생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해외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고 하시죠. 엑셀을 안 돌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한지 정도를 다 생각을 감안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넉넉한 양의 계란이나 뭐 이런 생선, 보조제들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영양을,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하지만 전부 다 엑셀을 돌려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영양 성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네랄 함유량, 비타민 함유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비타민이랑 미네랄을 계산하는 법은 측정 방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선 미네랄이 가장 부족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미네랄 중에서 특히 망간, 구리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시잖아요. 아연. 얘네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다 태워요. 다 재가 되도록 태워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생물 상태로 이게 수분이 다 있는 상태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은 다 일단 재로 태워서 애쉬화해서 그 다음에 성분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그 상태와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기에도 조금 아마 오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완벽한 것은 없고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생식은 완벽하고 너 생식은 틀렸다. 정말 막 이게 얼토당토 않은 과학 지식이거나 아이에게 정말 해가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닌 이상 전반적으로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식을 하는데 나와 어떤 특정한 딱 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 라고 헐뜯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저게 정말 같은 정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생식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배우고 싶은 태도인가? 너무 속상합니다. 남들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서 막생식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탕탕.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와 또 연관돼서 엑셀을 완벽하게 다 돌려야지만 완벽한 생식은 아니라는 거. 저도 엑셀을 돌리지만 저는 매번 돌려서 식단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식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서 볼 때 그냥 생식을 이제 막 최근에 하시는 분들 마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10년 차 돼 가시는 분들, 뭐 20년 넘으신 분들, 이런 해외 분들, 그런 분들 거 팔로우 하시면서 그분들 거를 보면은 정말 좀 더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임상실험도 적게 되어 있는 약이 굉장히 위험하듯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많이 배워도 20년의 노하우가 그 경력이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제가 완벽한 생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식은 계속 배워나가는 분야이고, 그리고 실제로 오메가3를 뭐 파이토플랭크톤으로 이제 대체해서 먹이고 이런 방법들이 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식재료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계속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든지 완벽하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서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서로를 막 이렇게 너는 맞았니? 나는 맞았는데 나는 틀렸나? 막 이런 문화가 싫어요. 부담스럽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을 안 돌리면 막생식이다 이런 말들도 그냥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르쳐주는 제가 엑셀을 돌려봐요. 제가 안 돌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2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금류와 소고기의 차이, 그러니까 반추동물들과의 가금류와의 차이, 그리고 돼지고기와의 차이, 생선과의 차이, 이런 지방 함유량들과 그리고 다양한 지방산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금류를 얼만큼 정도를 주시면 어떠한 지방산들이 충족이 되고 어떤 것들이 가금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반추동물이나 뭐 돼지나 뭐를 얼마만큼을, 생선을 얼마만큼을 더 추가를 해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할 거예요. 2탄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일일이 돌려보실 필요가 없이 특정 동물들은 특정 지방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시면 일일이 돌려보시지 않아도 지방산들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고기를 다양하고 방목 고기를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을 기초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또 있어. 그 다음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얘기로 바로 일단 들어가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생식 영양학 코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반려견 생식 영양학 자격증을 따려면 한국도 얼마 전부터는 그런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도전하지 않았던 게 한국은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 한국의 반려견 영양학이라는 그런 분야는 수의대 진학하고 계신 이제 수의사가 되실 분들이 영양학 코스를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일본에서 영양학 자격증을 발급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셔서 단기 코스로 따고 들어오신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생식이나 이렇게 영양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일본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의 그런 영양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특히 채식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반려견 식단을 주고 계셨던 분들,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은 일본 영양학을 코스를 배우신 분들에게서 레시피를 받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막 틀렸다,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는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특정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알레르기 여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음식들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틀렸다 맞다라기보다는 내 아이에게 이게 좀 더 적합한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크게는 너무 채식 식단을 준다면 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셨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애들이 밥도 안 먹고, 왜냐면 강아지들이 막 채소를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먹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래서 많이 연락이 오셨었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본 경험상 너무 채식이 주식이 되는 반려견의 식단은 소화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반려견 영양학 코스를 저는 미국에서 딴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있지만 제가 원하던 그 생식에 관련된 영양학은 미국 쪽이 아무래도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쪽에서 배우려면 미국에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평상시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던 그런 반려견 홀리스틱 관련된 매거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따로 전문가 분들까지 다 자문을 구해서, 뭐 자문은 아니죠. 전문가들이 그냥 아예 뭉쳐서 이제 생식 영양학, 그냥 영양학, 그리고 생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분, 과학 전공자분들, 뭐 이제 사료 만드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막 자연식 만드시는 분들 해서 만든 코스가 있어요. 그게 제가 딴 도그스 내추럴리 그 코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들도 반려견 영양학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 영양학 코스를 딸까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생식 영양학 코스를 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주 분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생식 영양학에서도 기본적인 반려견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원들, 그러니까 아미노산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생식 코스를 택하기 위해서 도그스 내처럴리를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워낙 그 도그스 내처럴리라는 그런 회사에 제가 신뢰가 많이 가기도 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따져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제 도그스 내처럴리 코스가 인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다른 곳들은 다 인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문자로 배우는 곳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인강이 가장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이제 소통이 되는 편이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이메일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코스를 이수하면서도. 그러니까 출처 같은 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그스 내처럴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식 자격증 코스를 이수를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는 반려견 영양학이라는 자격증이 수의사에게만 이렇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에서 따고 오신 분들, 미국에서 뭐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자격증을 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수의사가 수의대를 다 나오고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한 2년인가 정도 추가적인 코스를 더 밟아서 전문적으로 반려견 영양학을 배워서 또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따야지만 수의사에 한해서만 수의사에다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몇 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그스내처럴리에서 영양학을 땄다고 해서 미국에서 반려견 영양학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국 내선 자격증이 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어렵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코스는 솔직히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뭐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게 생기는 것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열심히 이 코스를 수강을 하느냐예요. 왜냐면 저도 이미 반려견 생식에 관해서 따로 돈 주고 배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복습하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저는 실제로 이 코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근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다 알게 됐고, 출처들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팩트들의 출처가 어느 연구실에서 왔는지, 어느 연구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출처가 레퍼런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인강이 노트 테이킹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 되게 어렵나? 되게 쟤 따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강 자체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저처럼 과학 전공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원문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에,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인강에서. 근데 노트 테이킹을 하면 시간이 걸려요. 노트 테이킹 이걸 저는 손으로 일일이 다 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쓰는 게 훨씬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다 썼는데, 저는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이 많은 내용을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그냥 봤다 하시는 분들은 보는 당시에는 다 이해가 당연히 가요. 저도 다 아는 내용도 많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근데 절대 이거 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인강이 진짜 많거든요. 파트도 다 세분화돼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경청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내가 이 영상을 다 봤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하는 체크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눌러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해서 한 유닛을 다 끝냈을 때 쪽지 시험이 있어요. 그 쪽지 시험을 인강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만 다 가짜로 클릭을 하고 쪽지 시험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어느 정도 과학 지식만 있다면 그냥 이렇게 인강을 하나도 안 듣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쪽지 시험 정도까지는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쪽지 시험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쪽지 시험이었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제가 강조하지만 되게 쉬웠어요, 쪽지 시험은. 근데 맨 마지막에 시험이 계산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제대로 수강을 했다면 아리까리한 게 뭐 딱히 어렵지 않은데, 인강을 수강을 안 하고 쭉쭉쭉쭉 넘기셨던 분들은 맨 마지막에 가장 파이널, 그러니까 기말고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시험이 어려울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자격증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애초에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인가 85% 정도 이상만 맞추면 자격증이 발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그냥 쭉쭉쭉쭉 인강 가짜로 넘기시고 맨 마지막으로 갔을 경우에 마지막 시험도 계산하는 것만 안 봤던 부분들만 틀리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 맞춰서
뭐 80%였는지 85%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점수 이상을 받으셔서 자격증은 딱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랑 똑같은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세히 다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 제가 필기를 했는지. 지금 이게 이렇게 두꺼운 게 제가 처음에 필기를 하려고 마련해뒀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여기 밑에도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 책갈피가 없으면 바로바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이 질문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영양학 코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영양 코스를 따기 시작한 때부터 딱 보여드리면, 지금 이 페이지부터 가장 기본적인 강아지 조상 늑대부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유전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들에서부터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노트가 이렇게 빼곡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표가 되게 많아요. 저는 표도 옮겨 담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정보가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그런 인강들이에요. 굉장히 알차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그냥 나 그거 이수했으니까 나 전문가야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다 알았다고 해도 제가 거듭 말하지만 꼭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국가마다 다른 자격증 조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점.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영양학 코스를 물어보실 때는 그냥 우리 강아지 먹이, 자기 자신의 강아지에게 먹이고 싶은 그런 음식을 만들려고 저에게 여쭤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이 인강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렵나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추려서 말해볼게요. 인강 자체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과학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과가 아니다. 수학도 계산이 조금 평상시에도 수학은 터치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복습이 필요한 인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닛이 하나씩 있고 유닛 끝에 쪽지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닛은 시험을 2번인가까지 재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쉬웠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쪽지 시험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2번 칠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유닛을 다 넘어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말을 칠 때 이 기말은 좀 어렵다. 그리고 문제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쭉쭉쭉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강을 정말 잘 보시고 필기를 잘 하시면 쭉쭉 넘어가서 통과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말고사도 2번째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2번째까지는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여기 달아드릴게요. 근데 인강을 정말 열심히 보시면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다.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강 제대로 보셔야지만 본인에게 유익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알고 들어간 저도 배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을 이렇게 달려고 하시는 그런 코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도로시를 데리고 그래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저 멀리 호수공원을 한참을 돌았더니 코를 고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제 시험과 인강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인강의 영어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인강 하시는 분이 독스내처럴이라는 그 회사의 CEO이신데 그분께서 좀 남부 억양인가
정확하게는 꼽지를 못하겠는데 좀 남부 억양이 있으세요. 그래서 억양이 기본적인 스탠다드 막 미국식 우리가 듣기 연습하는 억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뭐 어떻게 해도 영어는 다 알아들으니까 왜 한국 사람이 뭐 사투리 써도 다 알아듣듯이 그런 건데 혹시 스탠다드에만 익숙하신 한국식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조금 아리송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아닌데 스피드는 따라갈 만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편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막이 안 떠요. 이게 가장 문제점인데 자막이 안 떠요. 제가 자막 달 예정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어서 영어 자막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필기 좀 편하게 하게. 왜냐면 가끔 갔다가 그러니까 단어를 억양을 다르게 하시다 보니까 발음도 좀 달라요. 이거 생뚱맞은 거지만 한국에서는 이모를 ant라고 부르잖아. ant 이렇게 길게 해서 ant 말고 ant.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게 배우는데 제가 있던 서부 쪽 지역에서는 다 aunt라고 이렇게 좀 영국식으로 불렀거든요. ant라고 하는 애를 저는 학창시절 내내 본 적이 없어요. 저 말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억양이 다르고 발음이 조금씩 달라서 필기할 때 아니 이거 어떤 단어라는 거야? 이럴 때도 저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강을 저작권 때문에 재생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그냥 만빼기만 보여드린다면 이거는 제 생화학 학부 때 책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 그냥 이 학부책이 과학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읽어볼 텐데 뭐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피드만 봐주세요. In addition to the 20 common amino acids, proteins may contain residues created by modification of common residues already incorporated in a polypeptide. Among these uncommon amino acids are 4-hydroxyproline, a derivative of proline, and 5-hydroxylysine, derived from lysine. The former is found in plant cell wall proteins and both are found in collagen, a fibrous protein of connective tissues.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천천히 조금 이렇게 멈춰주시기도 하고 업 앤 다운이 있으시게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과학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말하듯이 확실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인터랙티브 하듯이 말을 좀 그래도 필기가 조금 가능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에 관한 얘기는 좀 자세히 다뤄봤고 다른 제가 영양학을 따려고 봤던 다른 사이트들도 첨부를 정보란에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보란 한번 꼭 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스내처럴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잘만 쓰시면 정말 정말 좋아요. 유익하고. 어머. 그래서 저는 반려견 영양학 코스가 또 생식 말고 따로 있어요. 독스내처럴리에도. 그래서 그것도 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근데 겹칠 것 같아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계속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많네 오늘.